새로운 음식에 대해서 좀 거부감을 느끼는 친구들이 많아요. 이렇게 아이들이 새로운 음식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는 것을 통해서 교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음식에 대해서 좀 거부감을 느끼는 친구들이 많아요. 아이들한테 단계를 거쳐서 조금씩 친해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렇게 아이들이 새로운 음식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는 것을 푸드 네오포비아라고 하는데요. 푸드 브릿지를 통해서 교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푸드 브릿지는 4단계를 이용해서 아이들이 채소와 친해지게 만들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파프리카를 싫어하는 아이라면 1단계 친해지기 단계에서는 파프리카를 달걀찜을 놓는 그릇이나 아니면 파프리카로 이제 내 이름 써보기, 또 아니면 내 얼굴 표현해보기, 이런 식으로 이제 친해지게 하는 단계입니다. 제가 학교에서도 이제 영양 상담을 할 때 이 채소를 굉장히 싫어하는 아이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데리고 영양 상담을 했었는데, 처음에 이 아이들한테 이거 파프리카 가지고 한번 이제 내 얼굴을 한번 표현해봐, 이렇게 그냥 가지고 놀라고만 이야기를 했는데 아이들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가만히 있니? 이랬더니 선생님, 이거 가지고 놀게 하고 먹게 할 거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미 채소를 워낙 싫어하는 아이들이라서 이미 이제 집에서 요리를 하고 먹어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당했다는 말이 어울릴까요? 네, 이제 이렇게 어머님들이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것조차 이제 겁을 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해지기 단계에서는 아이들에게 억지로 먹어보라고 하거나 강요하시면 안 됩니다. 2단계 간접 노출 단계에서는요, 재료의 형태를 알아볼 수 없게 하되 색이나 향으로 이제 호기심을 자극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제 파프리카나 적채의 경우에는 이제 갈아가지고 즙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즙을 내서 밀가루에다가 반죽을 해가지고 수제비를 떠가지고 이제 만드는 거예요. 제가 그 영양 상담 할 때도 이제 요 단계에서 그 수제비를 떠가지고 먹었는데요. 어떤 아이가 이제 다른 건 안 먹으면서 그 적채로 만든 수제비만 계속해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너는 어떻게 이거는 먹니? 그랬더니 이거는 그 냄새가 안 난대요. 근데 사실 그 적채가 냄새가 제일 많이 났었거든요. 예, 아무래도 자기가 본인이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이게 좀 더 거부감이 조금 덜한 것 같습니다. 3단계 소극적 노출 단계는요, 아이가 거부감을 갖거나 골라내지 않도록 조그맣게 잘라서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과 섞어주는 단계인데요. 떡갈비 같은 경우에 아이들 좋아하죠. 그래서 떡갈비에 뭐 파프리카를 좀 잘게 다져가지고 넣는다거나, 핫케이크도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핫케이크에 뭐 시금치나 당근 같은 경우, 당근 같이 조금 잘게 다져가지고 넣어가지고 형태가 조금은 보일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이제 소극적 노출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 소극적 노출 단계에서는 부모님께서 너무 욕심을 내가지고 싫어하는 재료를 너무 많이 넣게 되면 아이들이 오히려 더 거부감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넣지 않고 조금씩 늘려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단계들을 진행을 하실 때 각 단계별로 뭐 8번이고 10번이고 이렇게 조금 여러 번 노출을 시켜줘서 아이들에게 서서히 친해질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적극적 노출 단계는 이 재료의 뭐 맛과 향을 그대로 좀 느낄 수 있는 단계인데요. 이때는 뭐 오이 스틱을 잘라서 먹어본다거나 뭐 당근 스틱을 잘라서 먹어본다거나 해서 실제적으로 이 재료의 맛을 느낄 수 있는 단계가 바로 이제 적극적 노출 단계입니다. 완벽한 음식이다. 없습니다. 그래도 굳이 그 중에서 하나를 좀 꼽아드리면은 달걀을 좀 꼽아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달걀은 양질의 단백질도 들어있고 여러 가지 뭐 비타민, 무기질도 많이 들어있고요. 우리가 완전식품이라고도 불리지요. 이렇게 열량도도 낮으면서 영양 밀도는 높아가지고 성장기에 좋은 음식이기 때문에 이 달걀을 좀 추천을 드리고요. 또 달걀 같은 경우에는 또 조리법도 다양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이제 칼슘이 중요한데 칼슘이 흡수율이 높은 것이 바로 우유예요. 그래서 우유도 좀 같이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둘 다 끊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 둘 중에서 조금 더 끊자고 하면은 마라탕을 좀 덜 먹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요. 마라탕의 경우에는 이제 향신료도 많이 들어있고 또 이제 맵다 보니까 아이들이 좀 소화기가 약한 우리 친구들한테 뭐 장도 안 좋을 수 있고 또 위장 장애나 소화 장애도 또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마라탕을 조금 더 주의해서 먹었으면 좋겠고요. 그렇다고 해서 또 뭐
탕후루가 좋다는 건 아닙니다. 탕후루 같은 경우에는 과일 자체에도 당이 들어있는데 그 위에 또 설탕 시럽을 입혀가지고 당이 굉장히 높은 식품인데요. 또 성장 호르몬을 좀 덜 나오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탕후루, 마라탕 좀 둘 다 좀 주의해서 섭취해야 하는 음식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침 식사는 성장기 어린이들한테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침 식사를 꾸준하게 먹은 어린이들이 집중력과 학업 성취도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또 연구에 의하면 아침을 먹지 않았을 때는 영양결핍, 대사 증후군과 같은 신체적인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불안, 우울, 피로 등의 정서적 문제를 경험할 가능성도 더 높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침 식사는 다양한 측면에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된 만큼 아이들에게는 꼭 아침 식사를 좀 하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아침은 어떤 것으로 챙겨 먹는 것이 좋을지 궁금하실 텐데요. 사실 아침도 한식 식단인 밥 중심 식사로 챙겨 먹는 것이 좋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전북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아침을 밥 중심 한식으로 하는 학생, 그리고 서양식으로 빵 중심으로 하는 학생, 그리고 결식 학생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비교를 해봤었는데요. 정서적인 안정, 학습 능력 향상, 신체적 건강 증진 효과에 있어서 밥 중심 한식, 빵 중심 서양식, 결식 순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맞벌이 부부도 많으시고 아침에 이렇게 밥 중심으로 챙겨주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럴 때는 좀 공복에 좋은 식품들을 좀 챙겨 먹는 게 좋은데요. 삶은 달걀도 좋고요. 그리고 감자 좋고요. 그리고 또 견과류도 좋습니다. 단호박 같은 경우에도 좋고요. 또 뭐 양배추 같은 경우에도 좋습니다. 오트밀도 있어요. 시리얼 좀 많이 드시지요. 단 시리얼을 먹으면은 혈당 스파이크 현상이라고 해서 이렇게 당이 너무 높았다가 바로 낮아지고 이런 경우가 바로 혈당 스파이크라고 하는데요.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되도록 시리얼을 만약에 먹게 되면은 조금 당이 좀 적은 걸로 이렇게 좀 골라서 먹는 것이 좋습니다. 꿀팁이란 없습니다. 사실 근데 식습관이라는 건 비결이라는 게 없이 꾸준하게 좋은 음식으로 아이들에게 건강한 입맛을 길러줘서 아이들이 스스로 건강한 음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학부모님들이 어렸을 때의 식습관이 우리 아이들의 평생 건강에 초석이 된다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